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뼈와 관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또 업로드를 하게 된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뼈와 관절만큼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물론 다른 것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쵸? 요즘에 특히나 골다공증이라던가 뭐 관절 문제들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본인의 체험도 발표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뼈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골밀도가 너무 약해서 걷는 것도 조금 힘든.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 의해서 이 뼈와 관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막 죽을 정도의 막 엄청난, 물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부위에 의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막 죽을 정도로 엄청 그런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어디가 뭐 손상되거나 안 좋다 그래서. 근데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부분이 이 뼈와 관절이 약해졌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그쵸? 저희가 건강관리 해가지고 막 120세, 130세까지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100세까지 살 거면 나 99세, 9개월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한두 달만 앓다 죽고 싶어. 이게 건강관리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랑 가장 부합되는 이야기니까 요 부분 오늘 또 포커스 해가지고 잘 또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뼈부터 잠깐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주차에서 너무나도 사실 간접적으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무기질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려보면 요게 이제 뼈고 요 아래에도 또 이렇게 뼈가 있겠죠. 그렇죠? 그림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뼈와 뼈 그리고 관절까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뼈라고 하면은 요 안에 골수가 이렇게 있겠죠? 얘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세 모세 혈관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영양물질을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작은 막 혈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뼈 같은 경우에는 7년 걸려요. 이 뼈가 한번 바뀌는데.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뼈를 잘 관리를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적어도 7년은. 그쵸? 그러면 7년 뒤에는 또 새로운 뼈가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7년, 또 7년, 7년. 결과적으로 되게 관리 그냥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는 골수. 그쵸? 그래서 적색골과 황색골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적색골에서는 혈군을 만들고 황색골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들을 조금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연골이 있겠죠, 연골이.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완충지대, 연골이 있겠죠? 연골이 이렇게 있고,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 연골들은 우리가 모세혈관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영양물질을 전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안에 활액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활액. 그래서 그 물 속에 떠다니는 영양물질들을 얘네들이 빨아들여가지고 재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활액, 그 물로 차 있는데, 그 활액이 나가지 못하게 여기 활막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활막. 요거 활막이에요, 활막. 제가 이 활막은 왜 적냐면 좀 이따가 이제 류머티스 관절염 설명할 때 조금 이 활막의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막이 있고 이 활막 옆에 이 뼈와 뼈 사이 우리가 인대 늘어났다 그러죠. 이게 뼈가 그 자리에서 딱 가동 가능한 범위만큼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확 움직인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인대 늘어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인대가 있어요. 뼈와 뼈가 그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 잡아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인대가 있고, 그리고 뼈 외부에 우리가 근육이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쵸? 그냥 제가 일자로 그린 거지 이게 다 근육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뼈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힘을 전달받을 수 있게 여기 힘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힘줄. 제가 그림상으로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힘줄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줄이 뼈하고 근육을 또 이렇게 착 잘 붙여줘가지고 그 힘을 제대로 전달받고 하중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쵸? 그래서 뼈 같은 경우에는 이 뼈가 그 정도의 밀도를 계속해서 유지만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고, 이 연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이 연골이 계속해서 잘 완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 영양들만 제대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요즘의 문제가 이 뼈 같은 경우에는 무기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무기질. 어떻게 보면 무기질 저장소이기도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그러니까 갑상선에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명령에 의해서 뼈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로다가 얘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기질을 제대로 섭취를 안 해줬을 때, 그쵸? 얘네들의 골밀도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그렇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5세가 넘어가면 일단 여기에 축적이 안 되니까는 더 그런 경우도 있고, 자녀를 낳으면 또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뼈들의 결합 조직이 굉장히 약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영양 섭취가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 뼈한테 맞는 영양 섭취. 그쵸? 그게 들어가야 되고, 이 연골 같은 부분은 이렇게 조금 빠져보면, 연골은 사실은 이게 퇴행이 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여기 모세혈관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영양물질이 이 활액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쓰면서도 여기가 손상이 되고 있는데, 단지 이 활액 안에 들어있는 영양물질들이 얘네들을 재생시키는 속도가 제가 손상시키는 속도보다 빠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렇게 만약에 주먹을 빵 쳤어요. 연골이 이미 손상 입었어요. 근데 재생이 더 빠른 것 뿐이라는 거. 그래서 제대로 영양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혈관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미세 혈관 관리. 그쵸?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아까 전에 자가면 류마티즘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혈관들이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막혀 있거나, 아니면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활액 안에 이 활막들도 그렇고, 이게 염증을 발생하게 돼요. 염증.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영양 섭취가 안 되거나, 혈관이 막히면, 당연히 여기 활액 안에 있을 것들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상을 더 빨리 입게 된다는 거. 그쵸? 활막이 손상을 입어서 염증을 발생을 하게 되면 활액도 마찬가지로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썩은 물, 안 좋은 물, 영양이 없는 물. 그러다 보니까 연골들도 염증을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만성염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가면역이에요. 류마티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기전이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류마티스랑 다른 통풍이라는 애가 또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라던가 뭔가를 섭취하게 되면 최종 대사 물질로 퓨린이라는 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요산의 최종 대사 물질인데, 해독되거나 여과되지 않으면 이 친구가 우리 몸에서는 손끝 발끝이 우리 집에서의 창고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리조각 같이 되게 아프거든요. 손끝 발끝이 이렇게 모이면 유리조각의 연골을 계속 이렇게 찌르겠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엄청 아픕니다. 걔도 진짜 아파요. 막 뭐 유리조각으로 막 내 피부 이렇게 비비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비벼보진 않았는데 되게 아프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통풍,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 부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친구만 조금 잘 드셔주세요. 그리고 혈관 관리, 여기서도 혈관 관리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만 신경 써주면 돼서, 일단 영양소를 조금 이렇게 알아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단백질과 비타민 B, C는 들어가겠죠.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B, C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들. 그쵸? 칼마 들어가고, 철 들어가고. 그쵸? 그리고 기름, 여기 혈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 들어가고. 그쵸? 지질 성분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친구들 들어가고, 글루코사민 같은 애들. 그쵸? 연골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요즘엔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조금 간과하는 거이자 잘 모르는 경우인데, 보스웰리아 있잖아요. 보스웰리아하고 식이유황이 얘네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대부분 그냥 뭐 진통제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뭐 진통제입니다 이렇게만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 걔네들이 들어왔었을 때 결합 조직을 더욱더 탄탄하게 구성해주는 역할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골격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뼈와 관절 같은 맥락으로다가 이렇게 좀 보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기저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유전력, 혹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건강관리는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조금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감각과 면역 차례대로 이렇게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